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오늘 함께 할 작품은 루이스 캐럴 작가님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한 번쯤은 들어보고 읽어본 기억이 있으신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야기죠.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병에 음료수를 마신 후 작아진 앨리스의 뒷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앨리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2장. 눈물의 연못. 이상하고 또 이상해라. 앨리스는 소리쳤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잠시 올바른 영어를 구사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죠. 지금 난 세상에서 제일 큰 망원경처럼 쭉쭉 늘어나고 있어. 잘 가, 내봐라. 발을 내려다 보니 세상에 발이 저 멀리 아득하게 멀어져 거의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조그만 발들아. 이제 누가 너희 신발이랑 양말을 신겨줄까? 얘들아, 난 도저히 해줄 수가 없을 거야. 너희를 걱정하기엔 내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버렸잖아. 너희는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해. 하지만 발들에게 잘해줘야 해.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주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어디 보자. 크리스마스마다 새 신발 한 켤레씩 사줄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그 일을 해낼지 혼자 계획을 이어나갔어요. 택배로 보내야 할 거야. 그녀는 생각했죠. 세상에 자기 발한테 선물을 보낸다니 얼마나 우스울까. 그리고 주소는 또 얼마나 이상해 보일까. 받는 분. 앨리스의 오른발림 전상서. 주소. 벽난로 앞 양탄자 위. 화로풀 마기 근처. 앨리스의 사랑을 듬뿍 담아. 아이고,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앨리스의 머리가 홀천장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사실 그녀는 이제 무려 3미터가 넘는 키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녀는 재빨리 작은 황금 열쇠를 집어들고는 정원 문으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아이고, 가엾은 앨리스. 이제는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겨우 한쪽 눈으로만 정원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고작이었죠. 안으로 들어가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망적이었어요. 그녀는 주저앉아 다시 울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앨리스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너같이 다 큰 애가 이렇게 계속 울고만 있으면 어떡하니. 당장 그치라고 했잖아.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눈물을 쏟아냈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펑펑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홀의 절반가량을 채우고도 발목까지 오는 깊이의 커다란 연못이 주위에 생기고 말았죠. 얼마 후 그녀는 저 멀리서 또닥또닥하는 작은 발걸음 소리를 들었어요. 앨리스는 무엇이 오는지 보려고 급히 눈물을 닦아냈죠. 화려한 옷차림에 한 손에는 하얀색 가죽 장갑을, 다른 손에는 커다란 부채를 든 흰 토끼가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종종 걸음으로 허둥지둥 달려오면서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공작부인, 공작부인, 날 기다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화를 내실까? 앨리스는 너무나 절망적이라 아무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토끼가 그녀 근처에 왔을 때 작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저기, 죄송하지만 어르신. 토끼는 화들짝 놀라더니 들고 있던 하얀색 가죽 장갑과 부채를 덜어뜨리고는 있는 힘껏 어둠 속으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답니다.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을 집어들고 뿔이 몹시 더웠던 터라 계속 부채질을 하며 혼잣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오늘따라 모든 게 왜 이렇게 기이할까? 어제만 해도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는데 말이야. 혹시 애가 밤사이에 변해버린 건 아닐까? 가만히 있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나는 나였나? 아주 조금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기도 해. 하지만 내가 아니라면 그 다음 질문은 대체 난 세상에서 누구일까? 라는 거잖아. 아, 정말 큰 문제로군. 앨리스는 혹시 자신이 아는 또래 아이들 중 누군가와 뒤바뀐 것은 아닐까 하고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모든 아이들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에이다는 아닐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에이다는 머리가 그렇게 긴 곱슬머리인데 난 전혀 곱슬머리가 아니거든. 그리고 메이브릴 리도 없어. 난 온갖 걸 다 아는데 메이블은 어휴 아는 게 너무 없잖아. 게다가 메이블은 메이블이고 난나인데 이런 정말 모든 게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걸까? 내가 예전에 알았던 것들을 아직도 아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어디 보자. 4 곱하기 5는 12고 4 곱하기 6은 13이고 4 곱하기 7은 어휴 이대로라면 20까지도 못 가겠네. 하지만 구구단은 별로 중요치 않아. 그럼 지리를 해보자. 런던은 파리의 수도고 파리는 로마의 수도고 로마는 아니 이건 다 틀렸어. 분명해. 분명 내가 메이블로 변해버린 게 틀림없어. 작고 조용한 하고 읊어봐야겠어. 그리고는 마치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시를 읊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이상하게 들렸고 예전처럼 단어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작고 조그만 악어는 빛나는 꼬리를 어찌 가꿀까? 나일각 맑은 물을 끼얹어 온 금빛 비늘을 빛나게 하네. 어찌 그리 유쾌하게 웃음 짓고 발톱은 갈끔히 펼쳐 보이며 작은 물고기들을 반갑게 맞아 부드럽게 미소 띈 입으로 확실히 저 시는 아닌 것 같아. 불쌍한 앨리스가 말했어요. 말을 이어가는 동안 그녀의 눈가는 다시금 눈물로 가득 찼죠. 결국 내가 메이블인 게 틀림없어. 그럼 이제 그 작고 비좁은 집에 가서 살아야 하고 장난감도 거의 없이 어휴 배워야 할 것도 산더미같이 많잖아. 안 돼. 난 결심했어. 내가 메이블이라면 여기 아래에 쭉 있을 거야. 저 위에서 고개 내밀고 다시 올라와라. 얘야. 하고 말해도 소용없을걸. 난 위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전 누구죠? 그것부터 말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좋으면 올라갈게요. 싫으면 다른 사람이 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앨리스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리쳤어요. 정말 그들이 고개를 내밀어 주었으면 좋겠어. 여기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지쳐.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백토끼의 작은 하얀색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지 뭐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낀 거지? 그녀는 생각했어요. 분명 다시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녀는 벌떡 일어나 탁자로 가서 자신의 키를 재보았는데 그녀가 짐작하기에 키가 이제 겨우 60cm쯤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빠른 속도로 계속 작아지고 있었죠. 그녀는 곧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손에 든 부채 때문임을 알아챘고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을 가까스로 막기 위해 급히 부채를 놓아버렸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앨리스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잔뜩 겁을 먹었지만 아직 자신이 멀쩡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무척 안도하며 외쳤어요. 자, 이제 정원으로 가자. 그녀는 작은 문으로 쏜살같이 되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문은 다시 닫혀 있었고 작은 황금 열쇠는 예전처럼 유리 탁자 위에 놓여 있었죠. 정말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나빠졌잖아. 불쌍한 아이는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작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단 한 번도 말이야. 맹세코 이건 너무 불공평해. 정말 너무하다고.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버렸고 바로 다음 순간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찬물 속에서 턱까지 잠기게 되었어요. 그녀는 일단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기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겠네. 그녀는 혼잣말했어요. 앨리스는 살면서 딱 한 번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영국 해변은 어디를 가나 바닷속에 수영용 탈리실이 여러 있고 아이들은 나무 삽으로 모래를 파고 그 뒤로는 민박집들이 줄지어 있고 또 그 뒤에는 기차역이 있다는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이 아까 흐느껴 울어 만들어낸 눈물 웅덩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답니다. 흐어, 그렇게 많이 울지 말 걸 그랬어.
앨리스는 헤엄치며 출구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말했어요. 내 눈물에 빠져 죽다니. 분명 이걸로 벌을 받게 될 거야. 틀림없이 아주 기묘한 일이 되겠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다 기묘한 걸. 바로 그때 그녀는 저 멀리에서 뭔가 첨벙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헤엄쳐 갔죠. 처음에는 해마나 하마일 거라 생각했지만 곧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이내 자신처럼 미끄러져 빠진 쥐라는 것을 알아챘죠. 지금 이 쥐한테 말을 걸면 도움이 될까? 앨리스는 생각했어요. 여기 아래에서는 모든 게 워낙 별나니 이 쥐도 분명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시도해봐서 나쁠 건 없겠지. 그래서 그녀는 입을 열었어요. 아, 쥐님, 이 웅덩이에서 나가는 길을 아시나요? 여기서 헤엄치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해요. 아, 쥐님. 앨리스는 이것이 쥐에게 말을 거는 올바른 방법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적은 없지만 오빠의 라틴어 문법책에서 쥐는 쥐에게 쥐를 쥐어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났거든요. 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더니 작은 눈으로 살짝 윙크하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앨리스는 영어를 못 알아듣나 봐 하고 생각했어요. 아마 윌리엄 1세와 함께 넘어온 프랑스 쥐인가 봐. 앨리스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지만 어떤 일이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정확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에마 샤트. 그녀의 프랑스어 교재에 나오는 첫 문장이었죠. 쥐는 물 밖으로 갑자기 펄쩍 뛰어오르더니 공포에 질린 듯 온몸을 바르르 떨었어요. 오, 죄송해요. 앨리스는 자신이 불쌍한 동물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아닐까 싶어 황급히 소리쳤어요. 쥐님들이 고양이를 싫어하신다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고양이를 싫어하다니요. 쥐는 날카롭고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만약 당신이 나였다면 고양이가 좋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럴지도요. 앨리스는 진정시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고양이 다이나를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쥐님이 다이나를 보시면 분명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다이나는 정말 사랑스럽고 조용하다니까요. 앨리스는 풀밭에서 한가로이 헤엄치며 마치 혼잣말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불가에 딱 붙어 앉아서 골골 소리를 내며 예쁘게 앉아 있거나 발을 핥고 얼굴을 씻고 안아주면 정말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데다가 쥐를 잡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오, 죄송해요. 앨리스는 다시 소리쳤어요. 이번에는 쥐가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정말 단단히 화가 났음을 확신했어요. 만약 쥐님이 싫으시다면 이제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싫다고요. 쥐는 꼬리 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그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언제나 고양이를 싫어했어요. 정말 역겹고 지저분하고 천박한 것들이라고요. 그 이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세요. 정말 안 할게요. 앨리스는 서둘러 대화 주제를 바꾸려 하며 말했어요. 혹시 걔는 좋아하세요. 쥐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앨리스는 다시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집 근처에 정말 멋진 강아지가 있는데 쥐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주 영리한 눈을 가진 작은 테리어인데 세상에 긴 곱슬 갈색 털을 가졌다니까요. 던져주면 물건도 잘 가져오고 밥 달라고 앞발 들고 앉아서 조르기도 하고 온갖 재주가 많아요. 제가 그중 절반도 기억 못하지만요. 그리고 농부 아저씨네 강아지인데 아저씨가 그러는데 정말 쓸모있는 강아지라서 100파운드나 되는 값어치가 있대요. 아저씨 말로는 쥐도 엄청 잘 잡는다는데 아 세상에. 앨리스는 후회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제가 또 쥐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쥐는 온 힘을 다해 그녀에게서 멀어져 헤엄쳐 가고 있었고
그 바람에 연못에 꽤나 소동이 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앨리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쥐를 불렀어요. 쥐님,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쥐님이 싫어하신다면 고양이 이야기도, 개 이야기도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이 말을 들은 쥐는 몸을 돌려 천천히 앨리스에게 다시 헤엄쳐 왔어요. 쥐는 얼굴이 꽤 창백했지만 앨리스 생각에는 격앙된 감정 때문이었죠.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무트로 가자.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왜 내가 고양이와 개를 싫어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다. 무트로 갈 때가 되었어요. 연못에는 이제 막 빠져든 새들과 동물들로 꽤나 북적이기 시작했거든요. 오리 한 마리, 도도새 한 마리, 앵무새 한 마리, 독수리 새끼 한 마리, 그리고 다른 여러 별난 동물들이 함께였죠. 앨리스가 앞장섰고 그들은 모두 함께 무트로 헤엄쳐 갔습니다. 토끼굴에서 만난 쥐님과 함께 앨리스는 무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앨리스가 있었던 눈물의 연못에서 무트로 가게 된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